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당신이 놓치고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아주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비슷할 내일.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아주 작은 균열, 그게 언젠가 큰 파도가 되어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리고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던 이야기. 혹시 오늘 아침에도 별다른 생각 없이 통장 잔고를 확인하셨나요? 그냥 숫자가 줄어만 가는 걸 보며 그래도 괜찮겠지 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잔고의 줄어듦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말이에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그 작은 변화를 이미 체감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맨 먼저 드는 생각,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오늘도 별다를 거 없겠지 싶은 마음. 주방 한켠에 쌓인 신문 옆 찬장을 바라보며 이젠 뭐가 또 비었나 하는 걱정. 식탁 위에 놓인 하나뿐인 달걀,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장바구니.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풍경이 요즘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시장에 나가서 두 번, 세 번 가격표를 확인할 때 그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선생님, 혹시 이런 순간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작은 걱정들이 어떻게 큰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계속 보시겠어요? 마트에서 무심코 장을 보다 보면 어느새 손에 쥔 물건을 내려놓고 계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어제는 사고 싶었던 간식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돌아서게 돼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지갑을 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절약이 습관이 되고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쌓여갑니다.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렇게 함께 밥 먹는 날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눈치채지 못하게 한숨 짓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혹시 가족들은 나의 이런 고민을 알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중요한 이야기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를 어영부영 보냈구나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내일은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아는 만큼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문득 드라마를 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 떨군 아내의 뒷모습을 보게 될 때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곤 했죠. 가끔은 내 마음 한켠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 하는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아내와는 하루에 두세 마디, 자식들은 각자의 인생에 바빠 이따금 걸려오는 안부 전화뿐. 외로움은 이렇게 스며드는 거구나, 고요한 시간이 더 크게만 느껴지는 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온함 속 뒤편에 무섭게 다가오는 위험은 대체 뭘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껴 쓰면 되지, 큰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통장에 남은 돈을 세어볼 때마다 나중에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을 하시지요. 하지만 수입 없이 줄어드는 잔고만큼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전 같지 않은 물가, 예상보다 빨리 사라지는 적금,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병원비. 주변에서도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다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함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어요. 너무 익숙한 그 안정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진 않은가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생활비, 그 속도를 정말 실감한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조금만 더 아끼면 되겠지라는 말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빠른 돈의 감소에 깜짝 놀라곤 하세요. 은퇴 후에 적금이 5년을 못 넘기는 경우가 흔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조사나 급한 유지비는 애써 계획한 미래마저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싶을 때 진짜 위험은 그제서야 눈앞에 드러나죠.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 혹시 이렇게 고민한 적 있으세요? 내가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진 않으셨어요. 이런 두려움,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문제는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디선가 본 재취업 성공 기사들이 내 상황과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60대, 70대의 현실은 뉴스와 다르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위험은 아무런 준비 없이 내일을 맞이할 때 찾아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몇 년 전 이런 고민을 하시던 김종현 선생님이 계셨어요.
당시 67세, 35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하셨죠. 퇴직한 첫 해엔 여행도 다니고 집안 대소사도 챙겼는데 딱 2년 만에 잔고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아내에게는 말 못했지. 괜히 걱정만 더 할까봐. 김 선생님은 그렇게 혼자서만 속가리를 하셨습니다. 아내가 여보, 이번에도 애들 용돈 챙겨줄 수 있지? 라고 물었을 때 차마 안 된다는 답을 못하셔서 결국 남은 적금을 깨셨죠. 그 조용한 저녁, 혼자 커피를 타며 이러다 우리 진짜 큰일 나는 건 아닐까 고민하던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시간 좀 내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김 선생님은 마음 한편이 불안했대요. 혹시 또 돈 부탁인가? 라고 생각하셨죠. 자녀에게 내색 하나 못하고 늘 그래, 필요하면 얼마든 얘기해라고 하셨지만 속으론 매일 계산기를 두드렸답니다. 가장의 자리는 누구에게 말 못할 책임이 따르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스스로 묻곤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고민 누구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늘 가족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 진짜 두려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던 거죠. 다음 장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반면 이영수 선생님은 71세에 조금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남편 퇴직 후 줄곧 자녀 뒷바라지와 손주 돌보기에 매진하셨죠. 내가 일하는 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라고 믿으셨던 분인데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들어와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준비 좀 더 했어야 했는데. 가족 모두가 이젠 정말 아무런 대비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한 순간 평생의 불안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물끄러미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이영숙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만 아니면 또는 우리 집만큼은 괜찮겠지 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고 하십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재정 파산이라는 큰 파도가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으셨어요. 더 무서운 건 그 사실을 남편도 자녀도 미처 알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집안의 경제를 이끄는 사람마저 정확한 현황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선생님, 내 가족도 혹시 이런 위험을 모르고 있진 않으세요? 곧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박재수 선생님, 74세. 아주 평범하게 노후를 보내다 최근 집을 처분하게 됐죠. 주위에선 그래도 집 있으니 다행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팔고 남은 돈이 금방 줄어들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답답함만 커진 거죠.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이 있어도 수입이 없으니 오히려 불안만 더해지더라고요. 실제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죠. 그런데 이분에게도 진짜 위험은 따로 숨겨져 있었는데 다음에 밝혀드릴게요. 여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지? 박 선생님의 이 한마디에 아내는 그냥 빙긋 웃으며 걱정 마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속으론 두 분 다 한참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해도 진짜 상황을 서로 말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구든 걱정은 감추고 싶으니까요. 박 선생님도 그래도 나 혼자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참 많은 밤을 지새웠다고 해요. 누가 먼저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서로의 불안이 더 커질 뿐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일이 더 흔해지고 있답니다. 잠시 후 그 이유를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분 정미자 선생님은 68세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분가하고 남은 건 조용한 집과 예전 연금뿐. 그래도 이 정도면 살아갈 수 있겠지 하셨지만 최근 연금 인상폭이 물가를 못 따라간다는 걸 느끼면서 매달 걱정이 더해졌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 작은 노트에 지출을 일일이 적어 내려가곤 하신답니다. 주변 친구들도 이렇게 말한다네요. 우리 나이 땐 그냥 건강만큼만 있어도 좋은 거야. 하지만 가끔은 그래도 안정된 수입이 있으면 불안이 덜할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꼭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시죠? 여기서 잠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방금 말씀드린 네 분 모두 겉보기엔 전혀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하거나 집이 있거나 연금이 들어오거나. 그런데 단 한 가지, 누구도 재취업이라는 선택지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일하며 한 발 물러나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 없이 머무른 결과가 점점 더 많은 불안과 후회로 이어지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준비 되셨나요? 다음 장면에선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볼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망설이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대단한 능력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단기 일자리부터 동네 소규모 가게 지원까지 선택지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70대, 심지어 80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동네 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 다음 장면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열어드릴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바로 오늘 하면 좋은 첫걸음이 있습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최근에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70대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나요? 라고만 물어보셔도 그 자리에서 다양한 팸플릿과 신청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처음엔 걱정이 앞서겠지만 막상 신청해보면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해서 놀라실 거예요. 복지관 일자리, 도서관 도우미, 동네 어린이 등 하굣길 지원 같은 일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무작정 앉아서 불안만 키우는 것보단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번만 더 용기 내 보실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예전 일을 살짝 변형해 활용해보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동네 소규모 업체에서 단기 일하는 방식이죠. 혹은 집안 살림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직접 만든 반찬을 이웃과 나누거나 소규모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꼭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을 조금씩 바꿔보는 경험이 때로는 더 큰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주변에 눈을 돌리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반드시 숨어 있거든요. 처음에 두렵더라도 한 발 내딛는 순간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 구체적인 변화의 순간을 함께 살펴보실래요? 이쯤에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당장 가족과 함께 앉아 서로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 정말 소중합니다. 어렵거나 창피한 주제가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대화가 계기가 되어 예상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회를 찾은 분들도 많아요. 아내나 남편, 자녀와 식탁에 앉아 맡은 돈, 들어오는 현금, 나가는 비용까지 아주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바로 이 실천. 오늘 지금 시작하면 진정한 변화가 따라옵니다. 다음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또 다른 간단한 실천법도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만 해도 당장 수십 개의 일자리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처음엔 그냥 구경하다가도 나중엔 직접 지원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지 몰랐다며 예전 걱정은 어디 갔냐는 듯 자신감을 되찾으신 분들도 많아요. 혼자 하긴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바로 이 10분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곧 더 큰 변화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내일의 불안이 훨씬 작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하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변화, 작지만 현실적인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느끼는 막연한 불안, 이 순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라면 조금 더 든든해질 수 있잖아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지금부터 아주 조금씩 새로운 길을 찾아가도 늦지 않다는 거. 그건 바로 많은 선생님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가족과 더 자주 대화하고 내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고 새로운 정보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한 말,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노력의 가치, 지금부터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조금 더 힘이 되는 이야기를 이어가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오늘 함께한 이 영상이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고민 또는 작은 실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명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 실질적인 재취업 성공 노하우,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준비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가 어땠든지 내일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더라도 한 발만 내디뎌 보세요.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길 진심으로 권해드려요. 영상 아래 댓글에 자신의 사연을 남기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이 서로 힘이 되어 주실 거예요.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 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든든한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선생님께 희망과 용기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진짜 변화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모이면 어제와는 다르게 새로운 내일이 열립니다. 지금 당장 친구나 가족에게 오늘 이런 영상 봤다라고 한마디 해보는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작은 시작이 때로는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앞으로도 선생님 곁에 계속 남아서 현실적인 정보와 따뜻한 위로, 실질적인 새로운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힘이 되는 비법을 준비해 올게요.